지난 11일 오후 신축 공사 중이던 광주 아파트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이튿날 현장을 찾아 고개를 숙였고 정몽규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같은 사고로 부상자가 2명 넘게 발생한 경우 등이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됩니다. 또 기존에는 CEO가 안전 관련 사항을 보고받지 않으면 면책이 됐지만 앞으로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인데 50인 미만 사업장엔 유예 기간을 두고 오는 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하다 죽지 않게 이 허망한 죽음 막아보자고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로 시행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 사이 노동 현장 바뀐 게 있었을까요? KBS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지난 1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 168건을 분석했더니 하루에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평균 2명이 넘습니다. 이 모두 177명이 세상을 떠났고 42명이 다쳤습니다. 떨어지거나 끼이는 사고가 절반 이상이고 또 80% 가까이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이른바 후진국형 사고들입니다. KBS가 사고 원인을 분석해서 내린 결론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김지숙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상가입니다. 벽 바깥으로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된 게 보이는데요. 지난날 여기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한 명이 12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엔 안전을 위해 꼭 있어야 할 안전 발판, 안전대, 그리고 현장 관리자도 모두 없었습니다. 추락을 막을 기본 조치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추락 사망 사고 67건 중 안전모 같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33건, 추락 방지 조치가 안 된 곳 18건,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곳 14건이었습니다. 5m 이하 높이에서 난 사고가 절반 이상이었고 1m 이하에서 난 사고도 4건이 있었습니다. 보호구만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던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 출근했던 평택공장 입구엔 생전에 밝게 웃던 사진과 함께 좋아하던 알록달록한 젤리가 놓였습니다. 급할 때 작동을 멈출 수 있는 간단한 안전장치 하나 혹은 위험한 순간에 긴급 정지 버튼을 눌러줄 동료라도 가까이 있었다면 이 23 젊은이가 소스 혼합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KBS가 취재해보니 이런 혼합기계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지난 5년 동안 17명에 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위험한 장비는 정부의 안전검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첫 소식 홍성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SPC 계열사 공장에서 20대 여성이 샌드위치 소스를 섞는 혼합기에 몸이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난 혼합기는 끼임 방지를 위한 덮개가 열리면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 모두 없어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이나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사망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중대재해가 줄어들 거란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가 줄지 않아 많은 자괴감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9월 말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는 모두 483건입니다. 이로 인해 숨진 사람은 510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적지만 사망자는 8명 더 많은 수치입니다. 사망사고가 올해 2번 이상 난 곳은 제조업과 건설업 등을 포함해서 20곳이나 됐습니다. 사망사고가 무려 3번 이상 난 곳도 4곳이나 됐는데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의 핵심은 사업장 위험성 평가입니다. 기업이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파악한 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만드는 겁니다. 내년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화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법기관이 양형 판단 기준으로 삼도록 수사자료에도 위험성 평가 여부를 적시하기로 했습니다. 유해 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 대책을 이행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는 한 11%가량 줄었거든요. 근데 이 50인 미만 사업장은 지금 법 적용이 유예가 돼 있어요. 그렇죠. 아직은 적용 대상이 아니죠. 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5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그 전해보다 8명이 오히려 증가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주들 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오히려 처벌 규정을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실제 현실은 정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일하는 곳에서 떨어져 가지고 숨지거나 물체가 떨어져서 맞아서 숨지거나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건 정말 이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사고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진국형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떨어짐으로 258명, 그리고 끼임으로 90명, 그리고 부딪힘으로 63명, 물체에 맞거나 깔림 이렇게 해서도 80명이 넘게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